오늘은 연초에 코스피가 4천을 간다라고 주장했던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의 그냥 생각을 간략하게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올해 연초에 느꼈던 이제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때 보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나 뭐 모든 대형주들도 말할 것 없이 너무나도 하루에도 막 뭐 5%, 6%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참 장이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때 사실 카페나 어디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정말 부동산이나 주식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전화를 해보면 그냥 뭐 아무거나 사도 다 돈 벌었다는 얘기만 들렸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튜브를 보면 다 약간 굉장히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동안 한국은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제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굉장히 위상이 높아졌고, 특히 코로나를 굉장히 잘 극복한 나라기 때문에 이제 4천까지 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라는 의견과, 또 때로는 아니다,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좀 고점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미국 경기가 너무 안 좋아졌고, 그리고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매일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나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할 수가 있냐, 이거는 너무 고점이고 거품이다 라고 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또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많은 의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코스피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1월 4일을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한 결과, 코스피는 2944에서 2987, 결과적으로는 약 1.2% 상승을 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12,698에서 15,413으로 약 17% 정도 이렇게 상승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냥, 이건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약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충분히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다. 적어도 3,200에서 3,600까지는 안전하고 무난하게 갈 것이다 라는 주장과 달리 거의 연초와 비슷한 지수를 보여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점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약 17%나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지 말자입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말을 듣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도, 특히 유튜브를 촬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말에 조금 더 책임감을 느끼고 진정성 있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의 생각은 요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자신의 생각이 더욱더 고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경우 본인이 약간 오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희한하게 그거에 맞는 영상이 계속 보태져서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더욱더 확고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내가 주식이나 부동산이 내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에 맞는 영상이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 추천이 돼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확신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요즘 부동산도 보면 정말 오른다는 사람과, 아니면은 이제 정말 고점을 찍고 내려온다는 사람, 이런 전문가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어디에 약간 방점을 찍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영상에 노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거에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식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계좌가 살살 녹아간다 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좌가 녹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든 내린다고 생각하든 유튜브는 저의 생각에 분명히 힘을 보탤 겁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로 불황이 올 것 같다라는 그런 기사나 아니면 영상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로는 일단 나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도 이런 불황이 올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손절을 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한 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다시 주가가 올라서 예전 주가를 금방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다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간다라는 기사를 접하게 돼서 지금이라도 빨리 그 달리는 말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매 순간 매 달마다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뭐 오미크론의 확산, 아니면 헝다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매번 주식시장이 한 번씩 출렁거리면서 앞선 일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렇게 작은 이슈에 조금 출렁출렁 할 때를 버티다가 정말 조금 크게 하락하는 것 같다 할 때 일단 또다시 손절을 하고 또 한 번 시장을 관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많은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지금이 이제 정말 바닥이다. 아니면 내가 사고 있는 주식의 바닥이다라는 시그널을 포착하면서 그래프나 차트를 통해서 여기 이상으로는 이제 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식의 영상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뭐 30에서 50% 정도 가지고 있는 자산을 또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홉 번째는 거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바닥이 있다. 아니면 지하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 번째는 이래서 나는 주식에 안 맞는구나 하고 손절을 하고 나오거나 아니면은 본의 아니게 비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처음에 연초에 계획했던 스케줄대로 가지 못하고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해서 내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을 통해 계좌가 살살살살 녹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저도 그 전에 그런 과정을 조금 겪어보긴 했었는데 결국 내 중심이 확실히 서야 되고 그리고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믿음이 정말 확실해야 된다. 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약간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거에 대응하면서 하는 건 사실상 너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장에서 분명히 누군가는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적재적소에 잘 대응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꾸준히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믿음과 신뢰가 변하지 않아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돈을 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그 기업에 대한 믿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가 돈을 어떻게 보면 믿고 투자를 했으면 그 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조금 손해를 보건 조금 더 벌건에 대해서는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제로 삼았던 코스피 4천을 외치던 전문가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그 전문가는 그 당시 상황에 맞게 그 당시 생각을 말했을 뿐이지 그게 사실은 맞다 틀리다를 그분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도 우리의 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항상 의견을 들을 때는 그 사람의 관점,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생각 정도로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들을 조합해서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야만 결국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저의 그냥 간략한 생각을 남겨보는 영상이었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저의 생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